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돌고 돌아 윤핵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된 정진석 국회 부의장. 사실 뭐 친윤계 좌장 이렇게 봐야 되죠. 네, 뭐 좌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윤핵관 그룹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진석 의원도 이제 모친이 파평윤 씨고요. 그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영입하는데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섰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원래 제일 처음에 점 찍었던 게 이 정진석 의원이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뭐 주호영, 박주선 이런 카드들이 다 무산되고 나서 다시 찾아갔고 삼고초려 끝에 붙잡았다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이 이 자리를 갖고 이제 독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축배면 거절할 텐데 이제 독배라서 내가 계속 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수락을 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권성도 원내대표가 마음에 뒀던 사람이 정진석 부의장이었대요. 네. 처음에 혹시 나중에 이게 만든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거기다 당내 최다선 아닙니까? 5선. 그런데 처음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생각했다는 게 선뜻 뭐 이렇게 떠오르진 않아서요. 그게 뭐 그만큼 사람이 없었다는 방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그래서 이해충돌 논란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아요.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의장이 없을 때 이제 앞에 본회의 주재하면서 그만 좀 싸우시고 이제 뭐 회의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핏대 세우던 당대표가 직접 나가서 그걸 하기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고 관례상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같이 한 전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또 반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의원도 어제 이걸 좀 같이 계속 갖고 갈지에 대해서는 좀 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준희 대표. 일단 박주선 의원이 예전에 국회 부의장 할 때 바른미래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한 전력이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장이 부재 시에는 국회 부의장이 회의 주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 진짜 만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역시 방금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돌고 돌아 권성동에 이어서 돌고 돌아 윤핵관, 도로 윤핵관 이거가 이제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페이스북에다가 개사진 이제 올리면서 좀 비판 아니면 조롱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저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됐다는 소식 듣고 반응이 저겁니까? 예. 시박연이죠. 네, 시박연으로 이제 뭐 밈으로 인터넷 밈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사진 개인데 이제 그거죠. 돌이켜 보면은 이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의 시작은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이제 의원 방문을 했을 때 당대표로 방문했을 때 정진석 의원이 비판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사실 표면화가 된 거는 거기죠. 그렇죠. 표면화가 된 거는 표면화가 된 거. 왜냐면 이제 지방선거까지는 어쨌든 서로 웃으면서 이제 선거를 치렀고 그 이후에 그런 걸 봤을 때 당내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 여러 언론 보도로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이 친윤계 아니면은 당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기를 들지 않을 사람들로만 비대위원장을 찾으니까 구인난 아니었냐. 내 당내 중진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한테는 제안도 안 왔다. 받을 생각도 없지만은 제안도 안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핵관 아니면 친윤계 그룹에서만 찾으니까 지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그러니까 임무가 그런 분들을 비대위원장 안 치고 물러나는 게 애시당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어떤 임무 아니었겠냐. 뭐 이런 해석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목소리가 2명 정도 있었다면서요. 네, 김웅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손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허은하 의원? 아니요, 허은하 의원이 아니고 박덕흠 의원이 이제 반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박덕흠 의원이 사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랑 사돈 관계거든요. 네, 한 2년 전에 사돈을 맺었는데 어쨌든 공개적인 반발을 두 사람이 어제 했다고 합니다. 허은하 의원은 박수로 추인했는데 박수를 안 친 사람도 많았다. 또 이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정진석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의
이제 순항을 위한 과제랄까요? 네. 뭐 넘어야 할 산이랄까요? 뭐가 될까요? 사실 정진석 의원이 아니라 그 누가 앉아도 이거는 가장 핵심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예요. 아직 예. 이준석 대표가 걸진 않았잖아요. 근데 뭐 걸 걸로 분명해 보이고. 예, 일단 이전 단계에서 비대위원들한테 다 걸었고 네. 뭐 이미 건다고 예고를 한 새 상황이거든요. 비대위에 대해서. 당장 이제 추석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14일에 이제 신문기일이 있어요. 법원에 신문기일이 있어서 이제 각 주장을 이준석과 국민의힘 주장을 이제 청취를 하거든요. 예. 법원이.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판결 나옵니다.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인용이 됐을 때는 뭐 누가 됐든 이거는 당은 그냥 완전 파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까지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건 게 이제 비대위원들 전 비대위에 대한 한 명 한 명 비대위원에 대해서 건 거고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걸겠다 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지금 요 단계까지거든요. 또 걸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또 정진석호의 운명도 이게 뭐 또 무효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순항하는 것이냐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또 거는 것도 거는 건데 네. 앞단에서의 과정 자체가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진했던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거 자체가 일단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걸지 그러니까. 않아도? 예, 또 걸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걸겠다라고까지 이제 확언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오늘 일정 하나 볼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잡아놨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사퇴 어떤 선언이 있을 거고 예. 차기 원내대표는 다다음 주 이제 19일쯤에 선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유력해요? 뭐 이름들은 많이 나오는데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뭐 윤상현 또 김태호. 윤재옥 김태호 김학용, 예. 홍문표, 조혜진 의원 이런 분들 이름 예, 나오더라고요. 다 한 번씩 나왔던 분들도 많고 중진들 아마 한 번씩 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제 사실 지금 우리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진석호가 순항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뭐 암초 중에 큰 암초 중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을 지지해왔던 천하람 혁신위원회 이야기 입장 전해 듣도록 하지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의혹 더는 못 덮는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어제 민주당이 전체 의원 명의로 발의를 했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더는 못 덮는다. 요거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떻게 했던 얘기인데요. 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랑 철험의 이제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발의했던 게 있었는데 내용을 좀 좁히고 개비를 해갖고 새로 성안했다고 하고요. 이번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했습니다. 예. 수사 범위를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학력 의조 이런 의혹들을 했고 주목할 만한 게 특검을 임명하는 그 내용에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넣었어요. 이게 여당을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특검법이란 건 여러분 사건 있을 때마다 그때 새로 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특검법 안에다가는 절차를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에 대통령이 고르도록. 네, 보통은 여야 국회가 같이 이제 2명 이제 올리고 그걸 이제 대통령이 하는데 이번엔 여당을 아예 배제를 했고요. 수사팀 규모를 한 100명 이내로 했습니다. 요 정도 규모는 저번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했던 정도의 대규모 이제 특검팀을 꾸리자고 법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거랑 별개로 김건희 여사 장신구 관련해서 검찰 고발을 하나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출장 갔을 때 뭐 이런 1억 원 넘는 고가 귀금속을 착용했었는데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런 의혹이고요.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이걸 갖고 이제 김 여사를 고발한다라고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고발하는 거다 이렇게 정정하기도 했었는데 해프닝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요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법 발의하고 이게 이제 어제 민주당의 행보죠. 예. 김준일 대표. 네. 일단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김도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의사진행을 안 하거나 쥐고 이제 뭐 홀드하고 있을 때 이거를 할 방법은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임위원회에서는 5분의 3입니다. 그럼 18명 중에 11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은 공교롭게 10명이고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좀 친야 성향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유보적이고 예전에 뭐 검수완박 법안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넘기려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입장이 중요한데 아직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그런 상황이고
상임위를 넘더라도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럼 20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지 이제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럼 뭐 본회의 통과한다 그래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면은 그 부담은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지는 거죠. 이거를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최대한 목적이다. 정치적으로 이제 이거가 이제 어떤 여야의 정쟁으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행하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4일에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출석 통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느냐 물어봤더니 정치 탄압이 51%,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 수사 절차가 43%라서 정치 탄압이라고 본 게 과반이 넘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좀 더 이건 좀 무리한 수사다라고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여론을 좀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된 거고 뭐 민주당 주장이기는 한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을 조사를 했더니 60%가 넘었더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의 문제, 선거법 문제를 당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당이 좀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어제 김혜경 씨가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이게 언론에 나중에 보도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좋은 추석 보내시라 이렇게 좀 생뚱맞게 답을 해서 민생 이거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당이 좀 전면에 나서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앞으로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기사용 땔감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추석 앞두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론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당장 뭔가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결과를 이뤄낼 수 없어도 계속 이렇게 뭐 김건희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평화부지사죠. 뇌물 수수 수사 이 진행 상황이 오늘 아침에 뭐 각 언론들이 쓰고 있네요. 네, 어제 저희 법조팀에서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집을요. 그러니까 그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에 사회이사를 하다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 되고 나서 그 인수위부터 참여해가지고 부지사하고 그 다음에 킨텍스 사장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뭐 측근이다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죠. 근데 사회이사를 하다가 인수위 옮겼는데 그 법카를 계속 썼다는 거네요. 네, 특히 그 쌍방울이 그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제 얽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화영 부지사 선에서 이게 좀 그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선까지 수사가 올라갈지 이 부분도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화제가 됐던 정치권 뉴스들을 쭉 살펴봤고 스포츠계에서 일이 또 하나 터졌어요. 네, 그 국가대표 출신 피겨스케이팅 이규현 코치 얘기인데요.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 CBS 사건팀의 단독 보도였는데 구속 중에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요. 이분이 98년 나가노 올림픽,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다 출전했던 국가대표고 뭐 형도 유명 그 선수 출신, 부모까지 다 빙상인 집안이거든요. 근데 은퇴 이후에 코치로 활동하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도가 나간 뒤에 빙상연맹에서는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서 사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규혁 선수 동생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빙상계의 뭐 유명한 집안인데 정말 큰 충격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 김준일 대표. 2019년에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한테 성폭행 뭐 당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나왔거든요. 성폭력 가해자 체육 관련 단체 종사 금지, 뭐 전수조사 합숙 금지했는데 백약이 무효인 게 계속 나옵니다. 이 체육계에서.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이 4년 동안 코치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이건 고백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왕기춘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죠. 2019년에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상에서 17세 어린 학생을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도 계속해서 이 일이 공론화가 되고 그때마다 대안 만들자 하는데도 또 이렇게 터지는 게 참 씁쓸하네요. 특히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조재범 코치가 13년형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지금 이런 게 터진 게 그래서 빙상연맹 안에서도 더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